뿅. 어디 갔나? 아이고. 음, 맞죠 뭐. 어디 갔나? 0.010. 그다음 0.50. 아이고. 에. 다음. 오케이. 자,
자, 그리시고요. 문제 풀어볼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 목소리 잘 들어가요? 그럼 내 목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잘 들리죠? 저도 뭐야, 아직 안 들어온 사람 누구야? 누구 안 들어왔어? 누구야? 그렇지, 그렇죠. 지원이도, 준호, 대윤이 누구 안 들어왔어? 성빈이, 서춘이도 왔고, 민재 왔고, 뭐야? 저 누구야? 그 뭐야? 혜민이하고 체린이 안 왔네. 혜민이, 체린이. 민재도 왔고, 좋아. 혜민이, 체린이 어디 갔어? 자, 둘이 다 잡아오세요. 성빈이, 비니.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이 다 와서 좋아. 자, 어쨌거나 저 그림 그리시고요. 이때 저런 배터리에서의 전체 전위를 구해볼 수 있느냐. 바로 저런 타입의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어떤 시험 문제의 아주 표본이 될 겁니다. 저런 타입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오, 왔어요. 위니 차르니. 혜민이었어, 혜민이. 미니 혜민이. 응? 좋아. 자, 다 적어졌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자, 이렇게. 아이고. 짜잔. 자, 바로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전기화학 셀이죠.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유자관 세팅도 돼 있는데, 요 세팅되어 있는 유자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유자관을 바로 다리다리 염다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한쪽에 캐드뮴 전극, 한쪽에 은전극을 걸고 여기서 이제 염다리를 통해 어떻게 그 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저번 시간에 아주 잘 설명을 했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무슨 얘기도 있었냐면 캐드뮴하고 은 중에 어디가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다? 어디가 이온화 경향성이 더 크냐면 이 캐드뮴이 이온화 경향성이 더 커가지고는 설라문에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캐드뮴 짜잔 슉 이런 식으로 수용액 쪽으로 캐드뮴 2+로 녹아 나오면서 바로 짜잔 전자가 생성이 되고 그 전자가 이렇게 스위치를 ON 했을 때 요놈의 전자가 외부 회로를 타가지고는 이동을 해서 열이 오게 되면 수용액 중에 Ag 플러스 이온이 이압 이동을 해가지고는 이 음극판에 은으로 석출되어 붙는다고 했죠? 왜? 여기에 지금 요 카드뮴 극판에서 이동해온 전자가 요렇게 이동을 해가지고는 수용액 중에 Ag 플러스가 표면에서 환원이 돼서 은 극판에 은이 이렇게 덕지 더 붙을 수 있는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카드뮴 극판에서는 보시다시피 산화가 일어나요, 환원이 일어나요.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카드뮴 극판을 에노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은극판에서는 산화가 일어나요, 환원이 일어나요. 바로 전자가 소비되는 환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캐소드라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전자가 생성되는 N는 그 뭐냐면은 전자기억적으로는 플러스 극이 돼요, 마이너스 극이 돼요. 전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전자가 생성되는 극이 전자기학적으로는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전자가 흘러 들어와서 전자가 소비가 되는 이런 전극은 전자기억적으로 플러스 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염염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캐드뮴 그리고 은에 대한 반쪽 전지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놀랍게도 모두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자, 왜라고 했어요? 사실 환원 반응하고 산화 반응은 서로 반대 관계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물질들은 산화할 수도 있고 환원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떤 물질은 산화한다, 어떤 물질은 환원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싸그리 다 환원한다라고 정리를 해두고 그때의 전위로부터 실제로 누가 환원이 될 거냐, 누가 산화가 될 거냐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위의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작성된 반응의 자발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반응의 자발성을 요 전위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전위 값이 큰 양수 값일수록 그 주어진 반응은 더더욱 자발적으로 잘 진행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산화를 하건 환원을 하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전부 다 환원 반응 기준으로 데이터 정리를 한 걸, 그걸 우리가 표준 환원전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바로 표준 환원전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은이 되건 캐드뮴이 되건. 그래서 여기 있는 배터리 다이어그램에서는 확실히 은이 환원을 할 거고요. 캐드뮴은 실제로는 짜잔 거꾸로 환원을 할 거란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선배들이 왜 수학이라는 테크닉과 논리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을까요? 수학하고 논리를 왜 과거의 선배들은 만들었을까요? 바로 수학과 논리는 생각을 단순화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학에 큰 흥미가 없다면 그 수학이 단순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저기 내가 배가 고프니까 저기 배가 고프니까 저기 부엌에 가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만 인간은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인간은 때로는 생각 자체가 아주 복잡할 수 있어요. 생각 자체가. 예를 들면 뭐 로켓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달에 가야 되겠다, 뭐 아니면은 별의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어느 한 나라의 정치인인데 정치를 잘 해가지고는 요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야 되겠다 뭐라거나, 뭐 다른 나라랑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교 관계 속에서 내가 저 다른 나라 정치인이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등등등의 인생은 살면서 아주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대 수학이라고 하는 툴은 그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단순한 생각은 수학이나 논리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쉬가 마렵네.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자, 매우 단순한 논리잖아요. 이런 건 수학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인데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돼. 정책 결정을 해야 돼. 예를 들면 그 최근에 곽강받고 있는 학문 중에 뭐가 있냐면 그거 보건수학이라고 알아요? 보건수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보건수학? 이게 뭐냐면 최근에 나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걸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그럼 요즘에 하루에 몇 명씩 걸려요. 하루에 막 수십만 명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일에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초 그 이제 뭐냐면 최초 발생이 그러니까 최초 이제 확진자가 10,000명이 됐다고 치자. 10,000명. 1만 명이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 그 국가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뭐 인구, 그 다음에 인구 밀도, 그 다음에 직업 분포, 그 다음에 성별 분포, 그 다음에 나이대 분포 등등등 여러 가지 그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얘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혹은 일주일 후, 한 달 후, 요 확진자가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이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저기 뭐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할 자체가 많죠. 이미 여기에서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이런 들이 어떻게 이 확진자 분포에 영향을 주겠느냐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관계를 만약 수학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변수들을 이까지 뭐냐면 표현을 한다고 하면 복잡해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뭐냐면 이 수없이 많은 원래부터 복잡한 이 변수들을 그나마 편리하게 표현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수학이고 논리인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생각은 생각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한 생각을 그나마 계산 가능한 단순한 꼴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수학이란 논리 구조인 것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즘은 이 보건수학이라는 게 있어서 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보건복지부 거기 그 질병관리센터에서 이렇게 막 이게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업 제한이나 거리 띄우기 이런 거 발표하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진자가 얼마나 만들어질지에 대한 예상을 한 다음 그것에 의한 경제 손실. 그런데 이걸 예상하고 영업 제한을 통한 경제 손실이 있겠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경제 손실이 더 작아지는 쪽으로 이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는 이 뭐냐면은 이 자영업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해야 됩니다를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따를 것이냐? 아니에요. 그다음 장사를 못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다 망해 죽겠다라고 하는 소상공인 말만 듣고 정책을 결정하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선진화된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결정한다? 바로 의사 선생님들에 의한 예측과
소상공인에 대한 주장 이 모두를 변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최적의 모델로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허접한 나라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미 저런 정책을 결정할 때도 수학자들이 모델링을 통해서 슈퍼컴퓨터를 통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의 결과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방향은 전 세계 어딘 나라에 비해 봐도 굉장히 선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그 수없이 많은 생각을 통합하는 단순화 구조가 수학이라는 얘기죠. 즉 수학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 생각을 적게 하게 만든다. 어떤 거예요? 수학은 생각을 적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문제를 풀 때 그 수학적인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얍.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1. 누가 산화될지. 누가 환원될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마? 보통 사람들 잘 생각 못 하잖아요. 못하는 거 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 잘 못하니까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물론 지금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너무 유명한 거라 카드뮴 산화하고 은 환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주어져 있을 때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마? 그러면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죠. 생각을 안 하니까요. 때로는 너무 복잡한 것 앞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누가 산화될지 누가 환원될지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시된 표준 환원 반응 각각의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수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표준 환원 반응이 두 개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환원을 하고 누가 산화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냥 주어져 있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네른스트 방식, 각각에 대해서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른스트 방식이 어떻게 됐었죠? 바로 아까 E는 E0 빼기 0.05916 오버 뮤 로그 Q. 보이시죠? 그러면 은에 대해서 카드뮴에 대해서 그냥 네른스트 방식을 그대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은 플러스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를 작성해 볼게요. 바로 그러니까 네른스트 방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표준 환원 전위 0.799V 그 다음에 빼기 0.05916 한 다음에 주어져 있는 반응의 전자화학연은 개수가 얼마예요?
1이죠? 여기다가 1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 뭘 써야 돼요? 반응지수 써야 되죠? 반응지수 어떻게 써요? 반응불분의 생성물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고체하고 자유전자는 활동도가 1이었기 때문에 고체하고 자유전자는 반응지수에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만? 여기에 있는 은의 농도만 이렇게 반응지수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됐죠? 됐죠? 그 다음 반대쪽 캐드뮴도 똑같이 표준환원 전이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네른스트 방식을 적용해요.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요. 누가 환원될지 생각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요 정보에 대해서 그냥 네른스트 방식을 적용해요. 자, 캐드뮴 같은 경우는 표준 전이가 마이너스 0.402V죠. 빼기 0.05916 한 다음에 그 전자의 화학연원 개수가 캐드뮴 같은 경우는 값이 얼마인가요? 2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로그 하고 반응지수 써주면 되죠. 반응지수 역시 반응불분의 생성물인데 자유전자하고 고체는 활동도가 1이니까 됐고 얘만 그래서 캐드뮴 2 플러스 분의 1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네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바로 두 자, 이렇게 쏟아 다시 쓰자. 자, 그리고 나서 작성된 두 환원 전위. 자, 지금 작성이 된 전위가 지금 환원전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은도 캐드뮴도 환원 반응 기준으로 써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반응식 자체로 고스란히 네른스트 방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것도 환원전이고 이것도 환원전인 거예요. 그래서 작성이 된 두 환원전이를 어떻게? 서로 빼줍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빼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뺄까요? 어디서 어디를 뺄까요? 아무 데서 빼요. 그냥 아무 데서 빼요. 아무 데서. 아무 데나 아무 데를 빼요. 그냥 아무 데나. 자, 그러면 그걸 뺀다. 그래서 전체 전위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체 전위를 어떻게 표현하란 말이냐? 자, 요 두 줄 지울게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전체 전위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net이라고 쓴 건 전체 표시입니다. 지금 그냥 주어진 대로 위에서 아래를 뺀다고 치죠, 그냥. 그래서 은의 반쪽 환원 전위에서 캐드뮴의 반쪽 환원 전위를 뺀다고 쳐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다가 여기를 빼는 거니까 0.799V 빼기 마이너스 0.402V 단위는 살짝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여기 로그고 여기 로그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뺄 때 어떻게 얘는 표현해 줄 수 있겠냐면 0.05916 나누기 2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AG 플러스에 이렇게 짜잔 제곱 표시를 넣으면 되는 거지.
자, 요 주어져 있는 수식에서 요 자리를 곱하기 2로 바꿔주면 여기를 제곱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로그의 어떤 수리적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요 항하고 요 항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 로그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우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의 초기 정보를 이용하여 어떻게 된다? 반응 지수를 계산해 줍니다. 자, 문제의 초기 정보를 이용해서 반응 지수를 구한다. 뭔 말이냐면, 자, 캐드뮴이 지금 농도가 얼마였어요? 0.010몰이죠. 바로 요 자리에다가 0.010몰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 은의 초기 농도는 얼마예요? 0.50몰이죠. 요 제곱으로 표현된 Ag 플러스 요 자리에다가 0.50몰을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0.799 빼기 0.402 빼기 0.05916 나누기 로그 0.010 나누기 0.50의 제곱 하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기 있으면 쭈루루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된 이 네트가 계산된 값을 찾아보시면 그 값이 뭐로 나온다? 빠르바르바르바 얼마냐? 바로 1.242V가 나와요. 1.242V. 진짜로 얘 놓고 계산하면 진짜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배터리의 전체 전인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트는 원래 은 쪽의 반쪽 전이에서 캐드뮴 쪽의 반쪽 전이를 뺀 거죠. 그런데 그게 1.242V의 0보다 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한다? 은의 반쪽 전이와 캐드뮴의 반쪽 전이를 생각했을 때 이쪽이 더 크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 첫 번째 1. 환원 기준의 반쪽 전위가 더 큰 Ag 플러스가 실제로 환원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쪽 캐드뮴은 실제로 산화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과정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즉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환원 반쪽 반응에 대해 네른스트 방정식을 작성해요. 그다음 그렇게 작성된 두 개의 네른스트 방정식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를 빼요. 그냥 아무 데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건 빼서 전체 전위를 놓고 문제의 초기 조건을 넣어서 그걸 구하는 거죠. 그 구한 값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수가 나왔다면 양수로부터 우리는 양수로부터 환원 반쪽 전위가 더 큰 놈이 이게 그래서 실제로 환원이 된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반응식 작성은 환원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 녀석이 산화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운 좋게도 하필 은전극에서 카드뮴 전극을 빼서 이게 양수가 되도록 값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어디를 뺄지 모르니까 만약 캐드뮴에서 은 거꾸로 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 둘을 거꾸로 빼면 이 값의 표현이 뭐로 나오겠어요? 마이너스로 나올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로 나오면 부등호가 반대로 나올 테니까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될지를 반대로 또 판단해 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 주어져 있는 최종 전위로부터 누가 환원했고 누가 산화될지를 나중에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수학은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했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는 미리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될지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환원받는 기준에 두 개의 네른스 방식을 작성해. 빼! 그럼 뺐는데 양수값이 나와?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이 실제 환원한 거고 뒤에 있는 놈이 산화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반대는 반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손. 요거 이해했다. 손.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가장 이 보편적인 표현이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또 지금 학교 들어가야 되죠, 이제. 학교 가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그죠? 네, 그죠. 예. 학교 가면 아마 학교에서 이제 뭐 이게 그거 하겠네요. 진도 나가겠네요. 그래서 이제 속도론도 좀 더 나갈 건데 여하튼 그거 뭐냐면 학교 학습지 나오면 저한테 바로바로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학습지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제가 또 바로바로 다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됐다. 아직 전기화학은 학교에서 진도 많이 안 나간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이런 부분도 하게 될 테니까 자 나하고도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봐요. 그리고 그 속도론도 진도 좀 나가면 그 학교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중요한 거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됐다. 오 그렇지. 전기화학 2차 2차 때도 볼 것 같기도 하다. 전기화학이 왜냐하면 이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아서 1차, 2차 다 뭐 중간고사, 기말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오늘 학교 가서 이번 주 동안 학교 진도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학교 조심하게 입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주는 안녕.